안녕하세요. 목동안 치과의 안상 원장입니다. 사람들은 치아에 충치가 생기기 원하진 않습니다.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치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치아에 통증이 있어서 불편감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평소에 문제가 없다면 관심이 없으니 살 수도 있지만 한번 불편해 본 적이 있으면 치아가 아픈 것처럼 불편한 것도 없거든요. 충치는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꼼꼼히 했다고 하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생기거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충치나 치주 질환은 과연 유전이 되어서 관리를 하던 하지 않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오늘은 충치나 치주 질환이 유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충치나 치주 질환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유전되는 현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증상이에요.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충치나 치주 질환이 유전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큰지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충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충치는 치아 주변에 남아있는 이물질 때문이에요. 이 이물질은 그냥 음식물 찌꺼기예요. 들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입안에 이물질을 잔뜩 끼고 먹습니다. 이 찌꺼기가 치아 주변에 남아있게 되고, 그 중에서 당분이 있다면 구강 내 충치균, 뮤탄스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요. 이 충치균이 이 당분을 분해하면서 산성을 띠게 돼요. 충치균이 입에 있는 당분을 먹고 똥을 싸는데 이 똥이 바로 산성이거든요. 치아는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지만 치아 주변이 산성 환경으로 오래 유지되게 되면 치아의 표면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초기에 잠깐 약해지는 것은 괜찮은데 오랜 시간 동안 치아가 산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치아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잇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 치아 주변에 남아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따뜻한 곳에 하루 정도 놔둬보세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게 되면 하루 정도 지나서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라는 것은 썩는다는 이야기예요. 부패되면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서식하게 되면서 잇몸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치조골의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치조골이 망가지다가 치아를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뽑히게 되는 걸 봐요. 이것을 우리가 치주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풍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충치나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치아 주변에 남아있는 음식물 때문입니다. 구강 내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가장 큰 것이 양치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다고 해도 꼼꼼히 하지 않는다거나, 양치질을 할 때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양치질을 했다고 해도 치아 사이에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전과는 상관없이 양치질만 꼼꼼히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유전적인 영향은 아예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치아 주변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을 안 하는데도 충치가 생기지 않는 사람과 양치질을 해도 충치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차이는 사람마다 구강의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열이 많이 어긋나 있게 된다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상대적으로 잘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치질로도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치열이 가지런해서 입안에 음식물이 잘 안 끼는 사람보다 충치나 치주 질환이 더 자주 유발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양치질을 꼼꼼히 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면 충치나 치주 질환이 발생하지 않지만, 치열이 너무 많이 어긋나 있게 되면 양치질과 치실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열에 대한 영향은 주로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악궁의 크기는 다양한데, 구강의 크기가 치아를 전부 배열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 치열이 어긋나게 돼요. 또한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맹출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순서로 맹출할 때도 치열이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교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긋난 치열 때문에 우리는 심미적인 이유로 교정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어긋난 치열은 치아 사이에 이물질이 남아있게 되어서 제거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충치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전적으로 치열이 어긋나 있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충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제거되지 않은 이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나 잇몸 안쪽, 그리고 치아 안쪽이나 아래 앞니 뒤쪽 등 특별한 부분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치열이 어긋나 있게 되면 이런 공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구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치열이 많이 어긋나 있다면 교정을 통해서 치열을 바르게 해주거나 치과에서 전문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으로는 바로 구강 내에는 침의 양이 있어요. 우리 구강 내에는 침, 즉 타액이 머무르게 되면서 치아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당분이 좀 남아 있어도 치아 주변이 산성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충해 줍니다. 구강 내에 침이 적게 나오거나 구강 구조로 인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우리 입안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건조한 상태가 되면 이물질이 쉽게 제거가 되지 않고 남은 이물질로 인해서 당분이 충치균으로 인해서 빠르게 산성화가 돼요. 이런 원인으로 충치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충치는 유전적으로는 유전이 되지 않지만 유전되는 몇 가지 구강 형질들이 이 충치나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충치나 치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치과에서 좀 더 자주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구강 위생을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유전적으로 충치가 생길 수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 유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형질을 후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특히 키가 그렇거든요. 키는 부모님의 유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많이 받아서 키가 작거든요. 제 동생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키가 굉장히 큽니다. 190 정도 돼요. 대머리도 그래요. 대머리는 보통 한 대를 거쳐서 유전된다고 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40대가 지나가는 저는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얇아지는 저의 머리카락을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가끔 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머니의 작은 키를 받았는데 할아버지 대머리까지 갖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향입니다. 하지만 내 치아의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충치가 자꾸 생긴다고 하시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치과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치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관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상 여러분들이 건강한 치아와 치주를 가지기를 바라는 안성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